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북극성에 대해서 그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북극성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한 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식신하고도 똑같습니다. 자, 북극성이 뭐냐? 북극성, 북쪽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별, 움직이지 않는 단 하나의 별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별들이 맨날 돌아. 근데 이 북극성은 우리의 지구에서 봤을 때 얘가 북극성인데 얘가 하나의 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개 혹은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별자리가 33개가 있어요. 근데 이 별자리가 겹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3개로 이루어져서 우리 눈에는 하나의 북극성으로 보일 때가 있고요. 5개가 합해져 가지고 북극성을 이루는 별이 5개가 뭉쳐져 가지고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이 공전과 자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23.5도인가요? 살짝 기울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밤하늘에서 태양과 반대쪽에 있는 그 별들인 거죠. 이 밤하늘에서 이 북극성이 자 3개일 때도 있고 5개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얘가 하나로 보여요. 지구에서 보면요. 그래서 되게 최고로 빛나는데 안 움직여. 근데 2등성이에요. 가장 밝은 별을 1등성이라고 하죠. 2등성이니까 굉장히 밝아요. 근데 항시 그 자리에 있어.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별이 도는데 걔가 바로 북두칠성이죠. 여기치를 요리 옮겨서 설명을 하자면 자, 북두칠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6번째 거는 2개가 더 3개가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빛나죠. 자, 근데 우리 육안으로는 딱 7개로 보이죠. 얘가 제일 안 빛나는 이거를 괴강이라고 하죠. 우리 명리학에서는 괴강살이다 해가지고 괴강살이 여기에 속하기도 하고요. 평두살이다 했을 때 평두도 이 별자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9명의 북극성인 사람들의 운명에는 거의 대부분 9명 이상의 제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9명 정도는 나중에는 생기는 거고요. 그 이제 여기 공부하면서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런데 꼭 그 중에서 2명은 배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북두칠성도 이 돌아가기 때문에 배신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늘 북극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스승님, 본인을 키워준 엄마, 아빠, 스승님에게 늘 마음은 가 있어. 근데 내가 사는 상황상 내가 독립을 하게 되고 내가 배신을 하게 되는 그 시점이 와요. 독수리가 자식을 키워서 높은 곳에서 날렸을 때, 자, 이제 날아갈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독립이라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승님에 맞서서, 스승님의 생각과 내가 조금 다른 부분, 왜냐, 별자리가 변하기 때문에 북극성조차도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는 얘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짝 움직입니다. 살짝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이게 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음,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지식의 그 결과물들이 변할 수밖에 없고 스승님이 주장했던 것이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점, 그거를 깨치는 자들은 독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극성은 샤먼, 여자 무당이죠. 샤머니즘, 옛날에 우리 별과 달, 해와 뭐 또 식물, 동물, 힘센 동물이나 식물, 뭐 나무, 커다란 나무 막 이런 것들, 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믿고 하늘에 기도를, 제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샤먼이었죠. 그 샤먼이라는 사람들, 삼신할머니, 마고 할머니, 마고 할머니가 마귀 할머니죠.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마귀 할멈은 코가 크고 굽어 있고 또 그 옷도 막 동굴에 살고 막 무슨 이상한 것들을 막 넣어가지고 맨날 무언가를 끓이고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고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치만 되게 검소하게 그 동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마귀 할머니가 왜 마귀 할머니냐? 그 특징을 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딱 무당하고 겹친다는 사실. 자, 식신이라고도 해요. 왜냐? 또 혼자 맨날 애껴서 뭔가를 하고 자식들 뭐 챙기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챙겨. 자기는 옷이 다 떨어져. 그도 괜찮다 그래. 자기는 괜찮다 그래. 편하고 좋다 그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예쁜 옷을 입으면 다 버려요. 그러니까 차라리 작업복이 편해. 식신들, 코디펜던트 또는 신이라는 자체가 무당 또는 만신, 무당 혹은 그 하늘에 있는 스타, 별.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연예인, 종교인, 그리고 화류계, 거기하고 거의 같은 특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명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디냐? 그 종교인이나, 종교인에는 종교인과 무당 또 이제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타로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음 공부, 타로 다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다. 같은 패거리예요. 패거리.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제 명리학은 제 혼자만의 주장이에요. 응. 자,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이고 신이 나이고 내가 신이다. 어,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이야. 그러면 자, 어떤 분이 자, 환생 몇 년 전에 조상님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자, 그 별자리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몇 억 광년이 막 떨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별자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 별이 사실 지금 현재 소멸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별자리는 몇 억 광년이 떨어졌기 때문에 몇백, 몇 억 년 전에 그 자리에서 빛났던 그 빛이 우리한테 인제서 전해진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 현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이, 신 한 분의 생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인간의 모든 생은 그 사람의 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인 거, 너가 나인 거,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합해서 신 한 분이고 나 자신이 고유한 신 한 분이라는 그런 주장을 제가 하고 있죠.
자, 이 북극성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 코디펜던트들, 카산드라 신드롬을 겪고 있죠. 자, 카산드라는 누구예요? 응, 진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죠. 그러니까, 응,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미친 사람 소리를 듣지, 평소에. 자, 특징을 살펴볼게요. 고독해요. 너무 외로워요. 배우자 인연이 굉장히 박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사람을 배우자로 줘요. 그래서 주변 상황, 이 사람이 너무 잘났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식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이랄지, 뭐, 제자가 생기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변에 있는 그 시댁이나, 처가나, 막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반대를 해. 잘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 이 사람 평생 희생만 하기 때문에 근검 전략하고 희생해서 나를 주는데 배우자가 생기는 순간 얘를 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식한테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 얘의 꿀을 빨아먹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얘가 짝꿍을 갖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주변에서 부모가 됐든 형제간이 됐든 이- 잘 사는 걸 원치 않아, 챙겨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인연 자체가 별로 좋지 않게 됩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은 못생겼어, 잘 꾸미질 않았어. 음, 그리고 키워주려고만 하기 때문에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인연이 매우 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조금 약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박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인연. 인간의 인연 자체도 매우 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인덕이 없다 그러죠. 덕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애를 낳아도 내가 애를 업고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업고 내가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되게 힘든 상황이 늘 펼쳐집니다. 고생해요. 고생해요. 근검 전략을 하죠. 왜냐면 고생을 하니까 돈을 안 줘. 어느 정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연구 개발해가지고 공부를 한 2, 30년 이상을 공부만 해야 돼요. 공부밖에는 할 수가 없어. 그 상황으로 몰아붙여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맨날 근검 전략하지, 희생하지, 또 이제 이거를 어떻게, 애껴갖고 조금이라도, 걸어가고 나는 걸어가고 이 택시비 할 걸로 버스비 택시비 할 걸로 조카 10,000원이라도 줄까 어쩔까 머리 쓰는 게 늘 그 모양이야. 그 각종 공부를 다 하게 되는 시간이 이 정도 걸립니다. 거기에는 지식을 총망라해 인간의 삶에 관련된 모든 공부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다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알아야만 판이 돌아가는 구조를 다 알기도 하고 이 연구해서 내놓은 그 자료들은 전부 다 같이 쓰여요.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쪽도 공부해야 되고 저쪽도 공부해야 되고 상담만 할 수가 없죠. 왜냐? 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지금 현재 법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법이 이렇게 있는지를 알아야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담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주역이 됐든 역학이 됐든 무슨 뭐 법이 됐든 뭐 의학이 됐든 뭐 천문학이 됐든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각종 공부를 전부 다 해야 되는 그 기간이 한 2, 30년 기본적으로 된다는 사실. 그 2, 30년 동안 인간 취급 못 받습니다. 무시당하고 멸시당해. 미친놈 소리를 들어요. 쟤 또라이 아냐? 왕따 기간이에요, 이게. 왜? 왕따를 시켜야 공부를 하지. 돈을 벌려면. 왜 돈을 벌려고 하냐? 돈은 집착해, 이 사람이.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근데 왜 다른 사람들은 사치하고 향락, 본인을 위해서 쓰잖아요, 돈을 대부분. 옷도 좋은 거 사고, 신발도 좋은 거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막 본인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돈에 집착하는 거는 오랫동안 고생했고, 누군가를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안 아껴놓으면 이제 굶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아끼는 성향이 그냥 바로 들어간다는 사실과, 이 돈을 집착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을 맨날 백날 도와줘봐야 맨날 욕만 얻어먹어. 욕만 얻어먹다 보니까 본인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요. 왜? 그 목적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그래. 왜 그냥 본인이 뭔가를 해서 얘네들을 일하게 해주면 먹여 살릴 수 있지 않냐? 얘네들이랑 같이 클 수 있지 않냐?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힘을 잡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이게 유지가 되는구나. 누군가한테 이걸 주면은 그거는 다 먹혀버리거든요. 써서 없애버리는 용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이걸 딱 쥐어 놓고 여기에 와서 다 일해서 먹고 살 수 있게끔 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인간 취급을 못 받지만 이 사람이 능력은 특출나기 때문에 학벌이나 어떠한 능력은 되게 뛰어납니다. 그지만 그거를 직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아는 것이 조금이어야 그놈 가지고 직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전반적으로 다 많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가 전부 다 각각의 직업들인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 하려면 이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지, 이것도 할 수 있지, 이걸 늘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올인이 안 돼요. 그래서 능력은 굉장히 특출나고 좋지만 학벌도 좋고 그럴 수 있지만 직업 유지 자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요. 어떠한 이유로든. 그래서 본인이 아, 내가 인간이 좀 인연이 박하다. 직업도 여러 가지 경험했다. 골골골골 20년, 30년간을 150만 원도 안 주더라, 하늘에서. 월급으로 타는 거 내가 버는 액수가 150도 안 되더라. 아, 그냥 힘들어 죽겠다. 이걸로 그냥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어떻게든 아껴갖고라도 이 작은 돈에서 모아갖고 집 한 칸이라도 다 갖고 있어. 쬐끄만 거라도. 이 북극성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명리가 무슨 뭐 배신의 학문이다, 인덕이 없다, 막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북극성은 잡아봐요. 이 별이 계속 계절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계속 돌잖아요. 북극성 주변을요. 그러다 보니까 배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봄이 되니까 얘가 여기 있다가 여름이 되니까 이쪽으로 갔어. 가을이 되니까 이쪽으로 갔어. 겨울이 되니까 이쪽으로 갔어. 이렇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해당이 됐을 때만 인연이 잠깐 닿아요. 그렇지만 이게 움직일 때도 항상 마음은 그쪽에 있어도 이게 인연의 시간, 계절상으로 나한테 인연이 되었다가 바뀐 것이구나.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막 와요.
새로운 사람들이 막 와요. 그리고 막 나가고요. 막 나가요. 이렇게 이 구조가 그래요. 모든 것을 다 깨우치고 아는 시점이 되더라도 이 현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배신이라기보다는 배워서 독립한 거예요. 배워서 독립한 거. 이제 성장한 거예요. 내가 키워줬잖아. 그러면 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지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학문을 펼칠 수 있는 그 시점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명리는 이것저것 여러 사람이 주장하는 거를 전부 다 들어봐서 그 중에 내가 깨우친 것을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독립이 된 거예요. 한 사람의 스승님이 탄생한 거예요. 그 시점까지 가기 전까지는 여러 선생님들을 거치게 돼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의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들어봐가지고 써머리도 하고 요약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노트에다 다 적고 하다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이 사람이 연구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 또 내가 직접 해보니까 접목을 시켜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하나의 학문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그때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은 계속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 명의 것을 들어서 거기서 정리하고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신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님들이 바뀐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공부를 만약에 이 북극성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자가 혹시라도 독립을 했다. 배신을 하고 가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축하한다. 너가 성장했구나. 차라도 한 잔 마시러 와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골골골골 30년을 이 공부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줘.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줘. 150만 원밖에 안 주어도 집은 있으니까 월세 낼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살림도 유지할 수가 있고 빚을 안 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 300만 원 벌어도 250만 원은 그 하우스 집 사는데 대출 끼었기 때문에 대출비 뭐 원금 상환 뭐 이런 여러 가지 보험 막 여러 가지 거를 하다 보면은 없어요. 근데 120만 원 쓰는 게 150만 원 쓰는 게 훨씬 더 상황이 더 나아 그쪽보다는.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돼요. 그래가지고 공부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돈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막 이랬다 보니까 알바처럼 자기는 정규직으로 들어갔는데 알바처럼 2, 3개월밖에 못해. 아니면 1년, 2년밖에 못해.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사실이고요. 무엇 때문이건 술을 못 마셔서건 또는 주변 사람들이 음해를 하건 어쨌든 간에 직업을 유지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조금씩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근데 공부가 2, 30년이 끝났어. 그러면 전체적으로 통합이 돼버려요, 이제. 그러면은 공부가 끝나잖아요? 그럼 드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본인이 스스로 동영상이라도 찍어. 뭐라도 해. 그래서 본인이 드러나 버려요. 그래갖고 스승님이 돼버리고 수입도 2배, 3배, 4배로 껑충 갑자기 반등을 해버린다는 사실. 근데 돈의 집착은 아까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같이 안 붙어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이제 이 북극성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처음에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애기 북극성들, 폴리클들 있잖아요. 애기 북극성들이 막 배우려고 막 따라와요. 이제 스승님 하면서 선생님 하면서 막 따라와요. 이 사람의 것을 배우기 위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누군가를 존경을 하건 같이 가고 싶건 너무 고독하고 외롭기 때문에 같이 가려고 해도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홀로 독고다이로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이제 내가 드러나 버리면은 딸린 식구들, 자식들이죠. 딸린 별들이 방해를 해요. 팬이나 가족, 뭐 여러 사람들이 절대 못 합치게 만들기도 하고 본인과 그쪽 사람하고 뭔가가 안 맞아. 자꾸만 차단돼. 왜냐? 여기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구조가 여기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기 북극성이 3개에서 5개의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3개에서 5개 사이에는 진짜 북극성들 정말 꼭지점에서 만난 완전히 다 앓은 다음에는 얘네들끼리는 같이 합쳐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대부분 홀로 갑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아이같이 굉장히 순수한 오염이 되질 않아요. 딱 중간에 있어요. 딱 중간에. 절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순수해, 애기 같아. 과자 먹으면서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뭐 꽃 보면서도 즐거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게 순수한 그 면을 가지고 있죠. 근데 생각하는 뇌는 노인 같아.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 다시 한번 식신을 다시 한번 공부해 봤어요. 자, 공부하시는데, 자, 지금 시기가 그때 1시간, 바로 앞에 이 동영상에서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자, 왜 성욕이 증가하느냐? 마지막에 깨달음 앞에 선 자들은 아무리,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왔고, 뭐, 고기는 안 먹고, 막 채소만 먹고, 야채만 먹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이 모든 차크라가 다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차크라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느낄 수 있게끔 돼버린다. 그래서 성욕이 굉장히 증가한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러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자, 2016년도를 기준으로 5년 전,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5년쯤 전부터 영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 시기가 도래했어요. 왜 그러냐? 경제적인 성장, 물질적인 성장이 모두 다 이루어져 버렸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성장과 같이 레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시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도 말귀를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40은 넘어야 명리를 그래도 저거 무시하지 못할 학문인가 봐 이렇게 느끼는데 대부분. 근데 20대 30대가 된 사람들도 요즘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앞날을 설계하는 그런 매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 버렸어요. 자, 근데 이 경제적인 성장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고조가 됐기 때문에 자, 미국이나 저쪽 굉장히
서구에서 굉장히 발달된 그쪽에서는 영적으로 빨리 깨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빨리 깨어나는 자들이 막 있게 될 수밖에 없었냐.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그만큼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저쪽 그 못 사는 나라들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간 떨어집니다. 왜냐? 경제 성장하고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이후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식신, 샤먼, 뭐 마귀, 마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현명해져서 자기가 이제 더 이상은 희생만 당하다 그냥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아야겠다라는 각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식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어요.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